네, 지금부터 아스파이어로 활용해서 이제 사진을 STL 파일로, 그러니까 3D 영상으로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알파캠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창이 뜨면은 알파캠 밀링이라는 형식을 실행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실행이 되시면은 저와 다르게 창이 하나 뜨실 수도 있어요. 걔에 대한 이제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알파캠 최소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파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스파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스파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파캠이 맨 처음에 실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스파이어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아스파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파트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A4 용지에 여백이 하나 나타나시는데요. 자, 실제 그 소재 사이즈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밀리미터예요. 이 단위를 저희는 밀리미터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x와 y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 후에 두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큰 의미는 없어요. 자, XY를 하셨으면은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본적인 우선 첫 단계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좌측 상단에 모사 위에 비트맵 읽기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자, 비트맵 읽기 아이콘을 실행을 하셔서 제 사진이 하나가 있으셔야 돼요. 제 사진 또는 캐릭터 사진 아니면 연예인 사진을 저장을 하셔서 뭐 GIF든 아니면은 JPG든 저장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영웅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임영웅 사진 하나 생성이 되실 텐데요. 자, 얘에 대한 사이즈 우선은 이제 줄이는 거와 위치 맞추는 거 설명드리면은 사진에 대해서 마우스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점이 스냅이 총 5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자, 만약에 줄이겠다. 그럼 이 박스 타입의 마우스를 갖다 두신 다음에 잡고서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줄어집니다. 자, 이때는 키보드에 Shift 키라고 있습니다. Shift 키. Shift 키를 누르면은 중심에서부터 이런 형식으로 크게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도배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액자 형식 트리를 좀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을 하나의 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좀 작게 하셔도 되는데 실제 나중에 가공하실 때는 공구 직경이 좀 작으실 거예요. 작게 가공을 하셔야지 형상이 더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맞추셨으면은 저희는 두 번째 작업, 그러니까 열기를 하셔서 사진을 불러와서 원하는 위치 조정을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둑판식 창 배열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둑판식 창 배열 누르면은 자, 한쪽은 사진만 나오고요. 한쪽은 저희가 이 사진에 대해서 돌출할 형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면은 저희는 좌측 하단 이 모델링이라는 탭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들어오시면요 상단에 자, 선택 비트맵으로부터 구성요소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이 구성요소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 영상이 바로 STL 파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저희는 이 형상 자체를 좀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필터 적용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부드럽게 필터 적용 누르시면은 자, 뭔가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자, 형상 자체가 좀 지저분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무딩이라는 부분에서 이 중심 말고요, 너무 최대로 가시게 되면은 형상이 잘 깨집니다. 자, 이 커서를 뭐 중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만 나타내 주세요. 뭐 이런 형식으로 깨끗하게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또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커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놓으셔야지만 형상이 바뀝니다. 커서를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커서를 선택 후에 놓으시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대략 이런 형상이면 좀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확인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형상은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형상 자체가요, 이 우측 화면 3D 뷰에 마우스를 우측을 누르시면 이런 형식으로 회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형상 자체를 조금 더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우는 방식은요, 상단에 모듈의 배율 Z 높이라고 있어요. 이 Z 높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현재 두께는 2.41mm 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 배율을 저희는 한 OT 형식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커서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5mm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두께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음영 처리라서 머리 부분들은 검은색은 들어갈 거고 뭐 얼굴 살색 같은 경우는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튀어나오게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확인. 그러면은 저희는 돌출 영상까지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 부분이 너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모양 돌출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만 따로 따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그리기로 다시 탭을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서 상단에 이제 폴리라인 그리기라는 아이콘이 하나 존재합니다. 폴리라인 그리기를 선택 후에 이 머리 부분만 따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확대를 해주세요. 마우스 휠로 확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여 머리를 이러한 형식으로 근사치로 한 형식으로 이렇게 따내 주시면 됩니다. 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이동되는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안 따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따내만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따낸 다음에 저희는 또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확대를 안 하고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이 이제 닫혀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닫혀있는 프로파일로 만드셔야 되는데, 얘를 확대를 해서 라인과 라인을 만났을 때 이런 형식의 스냅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형식의 스냅이 잡혔을 때는 만나지가 않은 거고,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주셨을 때 이런 형식으로 지그재그 이게 플로이라인 형식의 아이콘이 나오면 이때 딱 스냅이 잡힌 거기 때문에 이때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선이 이어져 있지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따로 돌출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닫기를 해서 저희는 좌측 하단에 모델링 아이콘을 다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먼저 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을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상단에 아이콘 중에 벡터로부터 형상 생성이라고 있어요. 선을 선택 후에 벡터로부터 형상 생성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이 뭐 이렇게 닫혀있는 프로파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 형상에 적용이라는 부분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비활성화 되니 꼭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 닫혀 있는지. 자 이런 형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각도를 한 30mm 이 둥근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만약에 삼각형을 해버리면은 머리 부분이 한쪽으로 쏠려요. 이런 형식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둥근형으로 하시면은 뭐 조금 제가 볼 때는 더 괜찮고, 자 각도는 30mm, 자 기본 높이는 뭐 3mm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대로 한번 적용이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이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 하시면은 좀 더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mm 해놓고 다시 적용하면은 자 2mm 영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머리 부분을 좀 크게 돌출을 시켜 놓거든요. 한 3에서 뭐 3.5mm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3.5mm 정도 돌출을 시킨 다음에 이대로 닫기로 하면은 빠져나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빠져나와지면서 좌측에 구성요소 트리에 저희가 사진 파일,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이제 머리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다시 따냈던 구성요소 파일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더 해야 되겠죠. 우선은 뭐 형상 자체가 좀 지저분한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거고요. 지금 머리 부분도 저희가 돌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굴곡이 좀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구성 요소와 이제 두 개 파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연필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형상이 나타나시고요. 자, 부드럽게 저희가 거의 사용하는 건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부드럽게 누르시면은 직경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직경이 27이면은 이런 형식으로 파란색 형상 보이시죠? 얘가 27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휠 마우스로 올리면은 이 직경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휠 마우스로도 조절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는 저 같은 경우는 딱 50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만약 강도를 최대한치로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이제 매끄러지겠죠. 평활도도 마찬가지로 너무 올려주시면은 엄청 평평해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줄이고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의 차이가 보이죠? 되게 매끄러지죠?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매끄럽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런 형식으로 메꿔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흉터라든가 점 자체가 있으면은 조금 보기 안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없애주세요.
자, 없애주시면 되고요. 좀 이제 면이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자, 이런 형식이 되었을 때, 자, 이번에 이 머리 부분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나머지 기능에 하나씩 설명드리면 부드럽게를 거의 많이 쓸 거고요. 저 같은 경우 회전뷰랑 부드럽게 이 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펼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한번 펼쳐 볼게요. 이 부분을 펼침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돼요. 이런 형식의 굴곡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서 덧붙임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자, 머리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덧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직경이 높거나 강도가 높거나 평활도가 높으면은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되게 크게. 자, 이런 걸 거의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저는 이 콧대 형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콧대를 조금 세울 수 있게, 이제 콧대를 이런 형식으로 좀 세우고 부드럽게를 눌러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부드럽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형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삭제 관련해서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근데 거의 삭제랑 덧붙임, 펼침을 사용 안 하고요.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일으키시면은 수정 복구라는 게 있어요. 수정 복구를 누르셔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식으로 원상 복귀가 되겠죠. 원상 복귀가 되니 다시 처음부터 부드럽게를 선택을 하셔서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회전이라는 거를 누르셔야지 이 화면에서 좌측 버튼 눌러서 이런 형식으로 회전을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굴곡이 져 있다 보니 부드럽게를 눌러서요, 이렇게 직경이 크면은 좀 형상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경을, 자, 이 평평한 저희가 돌출한 형식에 맞게 이 직경도 대략적으로 그 형상에 맞게만 직경을 해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제 위로 돌출되어 있던 형상이 이러한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회전뷰를 다시 선택을 하셔서요, 회전뷰를 선택을 하셔서 얘를 돌려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자, 돌려주셔서 다시 부드럽게 눌러서 이 부분들을 매끄럽게 바꿔주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끔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은 다시 확대를 하셔서 다시 부드럽게 선택 후에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덧칠하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시면은 더 평평해지겠죠. 더 부드러워지고. 근데 너무 많이 부드럽게 하면은 형상 외곽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는 부드럽게 안 하시는 게 추천을 좀 드려요.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자, 이 위에 부분들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마저 다 하고 두 번째 방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형식을 하는 게 포토샵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처럼 이런 형식으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캠 데이터를 내셨을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부드럽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없이 형상 자체가 나타나고요. 혹시나 이렇게 좀 보기 안 좋다, 이 부분들이 너무 튀어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부드럽게 해서 이 부분들을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펼침을 누르셔서 이 부분들을 좀 펼쳐주시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셔서 이 부분을 그냥 삭제 처리를 시켜놓고 부드럽게를 마무리로 다시 부드럽게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형식으로만 거의 끝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공을 좀 하는 형식이고요. 여기서 더 이상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형식으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이대로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은 수정한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등각도 이제 뭐 평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틀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틀은 액자 형식으로 제가 좀 넘어갈 건데, 자, 이 3D 클립 아트라는 이 세 번째 거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클립 아트라는 형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클립 아트. 여기서 하나씩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형식의 이미지 파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형상은 이 틀에 맞춰서 그냥 액자 트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형식으로 크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잡고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줄여 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 같이 줄이다 보면은 이게 위아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라인을 선택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형식으로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은 한쪽만 이렇게 커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틀 자체는 이런 틀은 별로 제가 좋아하는 틀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틀 자체를 뭐 쉽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틀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틀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이즈에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돌리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 상단이나 좌측 상단 하단 부분 쪽에 이렇게 더 진한 검은색 색깔의 형상이 있는데, 얘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누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회전시켜서 형상 자체를 좀 반대로, 이런 형식으로 반대로 놓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형상을 이런 형식으로 끌어당겨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쪽 부분만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늘리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커집니다. 커지면은 아까 옵셋 높이에서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렸더니 여기가 너무 크더라, 이러면은 방법은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서요, 지금 이 형상이 하나의 굵기가 돼가지고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형상은 얘만 나타납니다.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높다 하면은 얘만, 이 옵셋 관련해서 돌출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현재 16mm네요. 얘를 낮춰버리면 이런 형식으로 다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대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체크 풀었던 형상을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같은 비슷한 높이보다는 더 낮게 또는 더 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얘를 다시 지우고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틀에 맞춥니다. 이런 형식으로 맞춰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요, 컨트롤 C하고 복사잖아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라고 이 부분에 끌어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서 내리시면요 같이 붙어요. 같은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놔주시면은 두 개가 붙여넣기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하셔서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좀 내리셨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갖다 주셔서 놓으시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 이런 형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반대쪽 동일하게 이 두 개에 대해서 여기다 똑같이 옮기고 싶다 하시면요 얘를 누르고 Shift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누른 상태로 Ctrl C를 누르시잖아요. 그리고 Ctrl V를 누르시면은 자, 얘가 깜빡거렸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은 얘만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는데, 같은 높이로 맞추겠다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서 그대로 갖고 오셔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액자 트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밑 옆에 양쪽 옆은 저희가 완성을 하다 보니 뭐 위에 쪽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얘를 넣겠다 그러면은 얘를 끌어올려 주시고, 자,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얘는 딜리트.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가지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트리로 맞춰서 형상을 맞춰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 이런 형식으로 또 맞춰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Ctrl C, Ctrl V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게,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이런 형식으로 다시 만나게, 이렇게 하면 한쪽이 튀어나오면은 이런 형식으로, 그럼 얘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좀 비슷하게 옮겨주시면 제일 좋겠죠. 이런 형식으로. 자, 밑에는 제가 남겨놨어요. 이 밑에는 제가 다른 형식을 또 할 건데, 자, 이런 형식으로 액자는 솔직히 이 3D 클립아트로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액자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뭐 머리 돌출시키고 얘를 부드럽게 필터 처리하는 그 형식이 제일 힘드셨을 거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글씨를 좀 새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기라고 다시 넘어오시면요 상단에 텍스트 문서 하나 있을 거예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글씨, 텍스트, 글씨가 나타납니다. 얘는 그러면은 임영웅이라고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을 적어놓고 뭐 맑은 고딕 하셔도 돼요. 원하는 폰트 하셔도 되고요. 저는 굵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게 체크하고 적용하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임영웅이라고 돼서 나타납니다. 이때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런 형식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적용해서 맞으면은 닫기 누르시면은 글씨가 나타나는데 이 글씨도 대략적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 그런데 보니 여기는 넓기는 한데 반대쪽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요. 수정하실 때는 글씨 선택 후에 이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거는 처음에 그냥 글씨 쓴 거고, 이 두 번째 텍스트는 이제 이 글씨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 얘에 대해서 다시 한 칸 지우고 적용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수정하실 때는 얘를 사용하시고 처음에 쓰실 때는 이 글씨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이런 형식으로 이동시키신 다음에 저희 아까 이렇게 머리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렇게 따냈어요.
그러면 이 방식과 동일하게 모델링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상단에 첫 번째 거 선택을 아이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알람이 뜰 거예요. 자, 알람이 안 뜨더라도 혹시나 알람이 뜨셨으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선택이 없으셔서 그러니 만약에 알람이 뜨셨거나 안 뜨셨거나 먼저 제가 돌출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형상 선택 후에 아까랑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이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 누르시면은 자, 여기 글씨가 안 나왔죠? 오른쪽에 적용 누르면은 이렇게 글씨체가 돌출이 된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맞으면은 닫기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 자, 이 상태에서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다시 되돌리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진 않았어요. 자, 반대로 넣게 되면요, 반대 거 선택을 하시면은 돌출이 아니라 컷이에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밑으로. 자, 밑으로 들어가는 형상이고, 자, 반대 거를 선택을 하면은 동일한 형상인데, 이거는 이 두 개 얘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용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돌출을 하는 형상이고, 자, 각도를 뭐 예를 들어서 45도를 놓겠다. 이대로 적용하면은 글씨 자체가요 45도가 됩니다. 이 위에 부분만. 자, 30도를 다시 넣어볼게요. 그리고 적용. 자, 위에가 좀 달라지죠. 자, 만약 이 밑에를 조금 다르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기본 옵셋에 대해서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밑에에 대해서 좀 수정을 좀 하셔야지만 이 부분도 기울기를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고 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자, 이대로 닫기를 하셔서, 자, 이렇게 영상이 나타났어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트리를 다 해놨어요. 여기서 저희가 캠으로 보내서 STL 파일로 저장 후에 캠으로 보내면은 여기 하얀색 여백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돌출하고 했었던 이 형상들만 나타나고 얘네는 그냥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모델링 형상이 하나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모델링 형상은요, 다시 3D 클립아트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텍스처. 얘를 들어오시면요, 맨 이제 아래쪽 내면 클라우드 1이 있어요. 얘가 이제 배경을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클라우드 1을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닫혀집니다. 자, 메꿔지는 역할을 하죠.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열려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여백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닫혀있는 형상으로 돌출된 영상이 자동 나오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울룩불룩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좀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자, 모델링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만 좀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링 넘어오셔서, 자, 이 클라우드가 저희가 마지막 선택한 거고요. 나머지 다 체크가 되어 있다 보니 얘 체크에 대해서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주시면은 이 형상만 좀 나타나게, 이 상태에서 저희는 모델의 배율 Z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낮춰주시는 거죠. 최대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럼 한 0.7mm 정도 튀어나오겠네요. 자, 이대로 확인하시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 이런 형식의 형상이 나타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실제 이렇게 가공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뭐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하시면요,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STL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마지막으로 존재합니다. 아마 저희가 주로 사용 안 했었던 템플릿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템플릿들은
현재 액자 뭐 사진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는 텍스트고 다른 형식 사용할 때 좀 주로 사용을 합니다. 2D로 하실 때만. 자, STL로 보내기 눌러주시면은 자, 이 근사 공차값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STL로 내보낸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점 데이터들로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 사양이 좋으면은 저처럼 1000분의 1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PC 사양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다. 그러니까 PC 사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CPU 관련이나 뭐 그래픽 카드 뭐 이쪽 메모리라든가 뭐 이쪽이 조금 낮으면은 100분의 1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괜찮다 하시면은 공차 1000분의 1로 주셔도 좋습니다. 1000분의 1 누른 후에 삼각형화 눌러주시면요. 자, 여기 형상이 STL 형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STL 파일로 1000분의 1에 대한 형상이에요. 100분의 1로 하시면은 더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대로 삼각형화 저장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 치고요. 이대로 저장하기만 눌러주시면은 바탕화면에는 임영웅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나타나실 거예요. STL 파일로 이런 형식으로요. 자, 저희는 이 STL 파일을 가지고서 뭐 사용하는 캠들이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엣지캠으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 더블 클릭 후에 자, 엣지캠 선택하시고요. 자, 이대로 새로운 밀링 파트를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이 실행이 되시면은 저 STL 파일이 무수히 많은 점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캠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열기를 해서 한번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와지면은 제가 몇 가지 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사이즈 자체가 아마 컸을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아마 200이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여기 사이즈는 저는 한 100이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바이스를 물릴 때는 저희가 이런 형식으로 물리시겠죠. 이런 형식으로. 근데 사이즈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모델링을 회전을 시켜서 돌려서 저희는 가공을 하면 됩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저는 한번 회전을 할게요. 자, 편집 아래 화살표에 회전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회전에서 자, Z 기준으로 회전을 90도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90도 확인. 자, 회전 중심은 그냥 아무데나 클릭 후에 모델링 전체를 드래그 확인까지 하시면은 자, 아마 STL 파일이라서 점 데이터가 이런 고정이 되어 있는데 회전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회전을 시키셔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상태 뭐 바이스에 물리실 수가 있다 하시면은 그냥 문제없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편집 아래 화살표 눌러서 이제 원점을 고정시킬게요.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자, 다이나믹을 체크를 할 거고요. 이대로 확인을 합니다. 얘도 이동하거나 복사할 형생. 자, 형상은 전체 드래그 됐으면은 확인. 원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모서리 선택 후에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좌표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X0, Y0, Z0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형상 자체가 밑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저는 이 상태로 바로 가공 탭을 넘어와서 이 작업 영역의 우측 마우스 선택 후에 가공 모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장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일반 조각기다 하면은 2010, 만약에 어드밴스 장비다 하면은 어드밴스, 태핑 센터다 하면은 PT400, 아니면 머신 센터로 하겠다 하시면 밀링 완화 센터를 공용, 이런 형식으로 원하시는 이제 포스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확인까지만 하시면은 비활성화 되었던 이제 모듈 자체가 활성화가 나타나시고요. 전 두 가지만 씁니다. 황삭 가공과 주사선. 주사선은 아마 캔마다 좀 다른데 뭐 등고선 가공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평행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명칭이 다를 뿐 사용은 동일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얘를 아크릴로 가공하거나 모델링 어떤 걸 사용할 상관은 없는데 전 아크릴로 위주로 거의 합니다. 그래서 황삭 가공 선택하시고, 자, 가공말 형상이라고 항상 예측캠 물어봐요. 뭘 선택을 하면은 항상 어떤 영상, 이제 뭐를 선택을 할 건지 이런 형식으로 도움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델링을 선택하고 확인, 가공 경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확인. 그러면은 바로 창이 나타나는데, 저는 황삭이다 보니까 상하향 가공을 빠르게 하면서 피치는 50%, 요율량은 0.2씩 남기면서 현재 스톡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캠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셔도, 이제 저희 엣지캠 사용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공구에서는 저는 뭐 센트럴 기준이 아니라 뭐 환학 기준으로 할게요. 화천 장비, 두산, 위아, 스맥 장비로 했었을 때에 대한 이송 속도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거의 11번 공구 사용 안 하니까 11번 공구에 6파이 보랜드밀로 사용할게요. 6파이의 반경을 쓰시면은 6파이 보랜드밀이 됩니다. 자, 깊이는 저 같은 경우는 안전 높이만 10mm, 절임량은 아크릴 기준이었을 때 1.5씩 늘어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알루미늄이면 한 0.5씩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확인까지 누르시면 NC 데이터는 생성이 되실 건데 아마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실 겁니다. 자, 엣지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버퍼링이 올라가요. 자, 버퍼링이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버퍼링이 끝나면은 툴패스는 생성이 되실 거예요. 아마 용량이 상당히 클 거예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NC 데이터 출력되는 양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몇십만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가공을 하면은 저희는 한 5시간, 6시간 거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정밀하게 하시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알루미늄이면은 거의 하루 종일 잡으셔야 되고요. 피치를 더 조밀하게 줘야 되니까. 근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가공하면서 녹으면서 다시 붓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정밀하게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황삭에서 조금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자, 버퍼링이 다 올라가면은 황삭 가공 처리가 되면은 저희는 이제 주사선 마지막 정삭 가공으로 싹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저희가 얘를 1000분의 1로 안 하고 100분의 1로 했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시간은 오래 안 걸리셨을 거예요. 1000분의 1이다 보니까 지금 툴베이스 나오는 생성부터 해서 NC 데이터 출력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두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상 자체가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형상 자체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의 6파이 보랜드밀 사용하고 2파이 보랜드밀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황삭의 툴패스가 나타나셨으면은 저희는 이 부분을 억제를 시킬 겁니다. 자, 툴패스를 억제시키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단의 확장 아래 살표 주사선 가공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선도 동일합니다. 가공할 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모델링 선택 후에 확인, 확인. 자, 피치는 이제 저는 아크릴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상하향 가공 4%. 자, 각도 45도. 나머지 거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2파이 보랜드밀만 사용을 할 거예요. 12번 공구로. 자, 깊이 탭은 그냥 안전높이 5mm만 하시고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은 좀 걸리실 수 있어요. 네, 황삭보다는 조금 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그 피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면을 더 좋게 할 건지 이게 조금 차이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정삭 툴패스가 나타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단의 시뮬레이터 아래 화살표 후에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잘 나타나는지 형상이 잘 가공이 잘 되는지 한번 보려고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생성이 되셨으면은 스크류가 오른쪽으로 가셔야지만 좀 빠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타트 선택하시면은 바로 황삭 가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정삭 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하셔야지 꼭 잘 나옵니다. 자, 가공이 다 되면 이런 영상의 사진 STL 파일이 가공 형상이 완성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가공을 하다 보면은 굳이 이 틀 저희가 만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도 솔직히 조금 더 괜찮게 나오는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저희는 NC 데이터 출력은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NC 코드에 NC 데이터 출력까지만 해주시면은 데이터는 전부 다 출력이 완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아스파이어로 지금 사진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진이 아니라 그냥 형상만 좀 내보내겠다 하시면은 기본적인 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시고 뭐만 하시면요 이제 3D 클립아트 그냥 넘어오셔서요 뭐 애니멀 그냥 선택을 하셔서 제가 원하는 형상의 이런 형식의 이 형상도 나타나면은 얘를 회전을 시켜서 돌리실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줄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이런 형식이 이걸 아직 완성 안 했었죠. 하면 이런 형식의 그냥 승마 관련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얘에 대한 높이는 이제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높이는 9mm 정도 되네요. 얘를 좀 낮춰주셔도 돼요. 5mm로 낮추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백이 하얀색 여백이다 보니까 저희는 꼭 얘를 해주셔야 돼요. 텍스처. 그래서 클라우드 더블 클릭하셔서 이런 영상으로 완성을 시켜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보기 안 좋아지니 얘를 모델링해서 높이만 내려주시는 거죠. 높이 내릴 때는 얘가 동시에 같이 켜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관련해서 형상은 체크 풀어버리고 높이를 최대한 낮춰주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평평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STL 또 누르셔가지고 저장하시고 바로 캠에서 가공 데이터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글씨 쓰시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저한테 꼭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클립 파트 아스파이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